이제 문제 들어가 봅시다. 1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유언의 철회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아니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리고 상속의 대상은 채무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된다. 이건 어때요? 상속의 대상은 채무를 제외한다고 했나? 전부 다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절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그리고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어디서 나왔었지? 증여에서 우린 나왔었죠. 그죠? 이 유언에서, 그러니까 상속하는 거에서는 뭐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그치? 단독행위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어때? 유언은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계약은 어떻다고 그랬어?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라고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맞네요. 답은 3번으로 갑시다. 4번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특정 유증이야.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벌써 말이 발생하는 동시는 포괄이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자필 증서로 하는 유언은 법으로 정한 방식에 따를 필요 없이 안 되죠.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 된다고 금방 한번 읽었었죠. 막 뭐 직접 뭐 자필로 써야 되고 뭐 도장 찍어야 되고 뭐 이러한 방식 등이 있었지 정해진.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그래서 우리는 3번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15번 가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내용과 일치하고 얘는 이해하고 오케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이번에는 보자. 1번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유증이 일어나는 것. 유증 이꼴 사실 유언이잖아요. 그죠? 유언이라고 하는 건 유언자의 사망. 그치? 이 이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니까 바로 옆에 있네요.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탓에 뭐 이렇게 나오니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수증자가 거절하지 않아야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요거는 어때요? 유증은 어떻다고 그랬죠? 유언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치? 단독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든 말든 나는 일단 유증은 유효하게 성립이 되고 그런 다음에 수증자가 거절을 할 수는 있다. 이거였죠. 그러면 요 말은 지금 순서가 틀렸죠. 그죠? 그래서 얘가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법인의 유증을 할 때,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법인의 유증을 할 때 상속인의 동의는 그치 단독이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죠. 유증과 증여 모두 상속과 달리 그치 상속과 달리 상속은 뭐였어? 법률 효과 라고 얘기했고 법률 행위는 얘네 둘 다 의사 표현에 의해서라고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네요.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으면 그죠? 증여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이니까 단독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정답을 잘 고른 것 같아요. 그 다음 16번 가봅시다. 기억의 예로. 기억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죠.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요거죠. 기억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니까 지금 기억은 뭐예요?
일단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나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는 있어. 근데 유증을 함으로써 그 상속분이 원래는 1대 1대 뭐 1.5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뭐 2대 2대 뭐 1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내용 찾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유류분의 가장 이런 거 되게 헷갈리는데, 그치? 약간 비슷한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아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유류분의 처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한다. 유류분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죽고 나서 이제 법정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좀 이렇게 그 보장하는 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이고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유증할 수 있죠. 유증할 수 있는데 기억의 예로서는 지금 제3자를 갈 일이 아니지 지금. 그지? 그리고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걔네들을 빼고 공익단체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 지금 기억하는 상관이 없다. 보시면 되고요.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 법정 상속인들 이게 약간 가장 적절하냐에 지금 막 굉장히 좀 애매한 4번이 좀 그래요. 지금 보시면 법정 상속인들이라는 요 표현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 요거는 지금 기억하고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는 데 있어서 얘가 법정 상속인들이라고 하면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데 있어서 1순위 가 있을 때 2순위는 안 가고 뭐 1순위가 없어야 2순위가 가고 이런 것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지 기억에 의한 것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4번은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5번을 봅시다. 제1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자식들 그리고 배우자 뭐 이런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그치 이거지. 아까 1대 1대 1.5 이거를 뭐 2대 2대 1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니까 요게 완벽하게 가장 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요 말로 인해서 기억과는 약간 벌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갑시다. 이제 17번 문제 가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X의 상속인은 배우자, 아들 A, 딸 B가 전부이다. 그러니까 제 1순위, 1순위 상속자들만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랬을 때 1순위, 1순위면, 글씨가 막 안 써지네. 1순위면 지금 일단 요 상태로만 보면 1대 1이고 엄마는 뭐 아빠는 1.5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죠? 그래서 X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으로 14억 원의 현금이 확인되었으며 14억 원이 있었대요. 14억 원을 1.5 대 1대 1로 나눠 보는 것도 지금 좋기는 하는데 끝까지 읽어봅시다. 그 밖의 자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딱 14억 있으시대요. 유효하게 작성된 X의 자필 유언도 발견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죠. 유효하니까. X가 사망하면 전체 재산의 절반 7억이죠. 그죠? 7억을 공익법인 C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C에게 7억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7억을 1.5 대 1대 1로 나눠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봅시다.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근데 그 와중에 빚이 있다면 그거지. 공익법인 C는 기부받은 재산으로 X의 채무를 물어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전체 재산의 절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유증이 아니고 포괄유증인 거잖아요, 지금. 그럼 포괄유증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속인이 갖고 있는 그 상속인의 그 권리와 의무를 전부 다 똑같이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있네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빚도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받는다면. 그래서 물어주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법인 C는 X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7억 원의 수령을 뭐 언제든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유증은. 그죠? 그리고 X에게 채무가 없다면 아들 A와 딸 B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재산의 합은 그러면은 7억을 나눠 봐야겠네. 지금 3.5죠. 다 합하면 3.5면 얘 반이니까 1이면 지금 2배씩 2만 곱하면 되는 거죠. 2억. 얘도 2억. 얘는 3억.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아들 A와 딸 B가 합이면 얼마야? 4억이죠. 4억은 X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3억이죠. 많다. 맞네요. 그죠? X에게 채무가 없다면 X의 부모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의 법정 상속분은 줄어들지만 X의 부모는 뭐예요? 직계 존속이죠. 직계 존속이니까 제2순위죠. 그죠? 2순위가 되는 거고 아들, 딸은 1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가 없는 경우에 2순위로 가는 거고 둘이 같이 상속분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네. 그죠?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랬죠?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X에게 채무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공동 상속인들 가운데 아들 A와 딸 B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는다. 우리 이미 계산해 봤죠? 2억, 2억. 뭐 계산 안 해봐도 1대 1이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사실 비문학이 뭐 이 똑같은 내용이 다시 시험에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과학이나 뭐 어떤 철학 얘기나 이러한 것들을 접할 때 그거를 꼭 암기해야 되고 뭐 이러는 건 아닌데요. 저는 이 어떤 법률적인 어떤 이러한 내용은 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은 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부모님께 재산 받을 때도 좀 어떤 좀 이렇게 내가 불리한 그런 일은 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